무의도한 말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가족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다. 우리 엄마가 30년 넘게 비밀로 해오신 비밀 하나. 그리고 아마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일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용서와 사랑 그리고 불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와 함께 발견하자. 저는 한국 중부지방의 가난한 가정의 외동딸 혜선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의 눈에 가시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항상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아들을 기대했고 내가 여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너무 실망해서 나를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다. 그는 마치 우리가 그의 인생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무시했다. 저는 어머니의 한숨이 말보다 더 많았던 시절에 자랐습니다. 그녀는 건강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돌보았다. 나는 그녀의 마른 손과 수면 부족으로 움푹 들어간 눈, 그리고 아버지가 냉담했을 때 그녀의 고통을 감추려고 했던 방법을 기억한다. 저는 어머니께 우리 왜 여길 떠나지 않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침울한 눈빛으로 쳐다보셨습니다. 마치 그녀가 참는 것에 익숙하신 것처럼요. 아니면 어쩌면 어머니는 자신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으셨는지도 모르죠. 아버지의 천대함은 나로 하여금 일찍이 자립하는 법을 배우게 했다. 나는 나 말고는 아무도 나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강해야 하고 누구에게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되지 않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극복해야 한다. 하지만 사실 마음속 깊이 저는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었고 아버지의 눈빛으로부터 약간의 따뜻함을 받고 싶었습니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들이었죠. 제 이야기는 그 고통에서 시작되지만 저는 아이들이 제 자신을 점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 시절부터 저는 단지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가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혜선이의 또 다른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뭔가 불길한 것을 예고하는 듯한 잿빛 하늘, 싸늘한 오후였다. 산길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그를 발견했는데 사고 후 나는 원인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아마도 그것은 운명일 수도 있고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사람의 서두일 수도 있다. 제 이야기는 그 고통에서 시작되지만 저는 아이들이 제 자신을 점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 시절부터 저는 단지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가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혜선이의 또 다른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뭔가 불길한 것을 예고하는 듯한 잿빛 하늘, 싸늘한 오후였다. 산길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그를 발견했는데 사고 후 나는 원인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아마도 그것은 운명일 수도 있고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사람의 서두일 수도 있다. 아버지의 죽음은 고통뿐만 아니라 끔찍한 진실을 초래했다. 어머니가 여기저기서 빌려서 돌봐야 하는 간단한 장례식이 끝난 후 사람들은 아버지가 남긴 두 채 잔부를 가지고 집에 찾아왔다. 아버지가 도박에 뛰어들어 삶을 바꾸기를 희망했지만 실패만 돌려받는 엄청난 빚인 종이에 적힌 빽빽한 숫자를 보고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날부터 우리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사람들은 거친 말로 집 문을 두드리고 돈을 요구했다. 어머니는 제가 매일 밤 누워있는 낡은 침대부터 우리가 의지하고 살았던 작은 들판까지 거의 모든 가치를 팔아야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녀의 눈빛은 점점 지치고 지쳐갔다. 저는 10대 소녀였을 때 어머니를 돕기 위해 모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가고 오후에 나는 병충해를 줍고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일을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 나는 더 이상 감히 어떤 꿈도 꿀 수 없다. 제가 매일 생각하는 유일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일주일을 넘기고 달을 넘기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과 가난 속에서 저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결코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 모녀는 더 깊은 바닥으로 내몰릴 것이다.
나는 나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집과 마지막 단위 빚을 갚기 위해 팔린 후 어머니와 저는 도시 변두리에 있는 허름한 하숙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저는 방직 공장에 노동자로 지원했습니다. 힘든 일, 공장의 공기는 답답하고 먼지가 많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까지 일하고 무거운 실을 계속 당기느라 손이 아프고 병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급여는 우리 모녀가 하루 종일 죽을 먹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장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그들이 위험하지만 후한 보수를 받는 특별한 일을 할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거액의 보너스를 들으니 심장이 더 뛰는 것 같았다. 나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직 갚지 못한 나머지 빚까지 생각하고 이 곤경에서 벗어날 기회도 생각했다. 나는 오래 망설이지 않고 받아들였다. 일은 목숨을 거는 것이나 다름없다. 나는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내는 낡고 거대한 기계 근처에서 일을 해야 했다. 기계에서 뜨거운 증기가 올라땀이 멈추지 않았고 내 손은 날카로운 디테일로 계속 긁혔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조금만 노력하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일이 끝났을 때 나는 내가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약속대로 거액의 산여금 대신 우스울 정도로 적은 액수의 산여금만 받았다. 나는 손에 잔돈을 들고 내 몸의 상처와 기진맥진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 밤을 생각하면 심장이 조인다. 매니저를 찾아가서 잘 물어봤는데 그 돈이 다 들어있다고 피식 웃기만 했다. 마음에 안 드시면 그만두세요 라고 그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수천 명의 다른 고용주들 중 한 명일 뿐인 것처럼요. 빈손과 쓰라린 가슴을 안고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너무 많은 희망을 가졌고 그것은 배신일 뿐이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은 나의 상실감보다 더 가슴 아프게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제가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해도 나는 엄마가 더 이상 고통받게 할 수 없다. 그날부터 나는 다시는 아무도 나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는 이 불공평함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많은 희생과 땀과 피를 흘린 후 내가 돌려받은 것은 적은 돈 뭉치와 차가운 말뿐이었다. 모든 것이 쉽게 지나가지 않도록 결심하고 나는 공장 주인과 대질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저녁 일꾼들이 모두 떠났을 때 저는 그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그는 나를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내가 큰 소리로 점의를 되찾으라고 요구하자 그의 눈빛은 놀라움에서 위험으로 바뀌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팔짱을 끼고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세요? 라고 그는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은 나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그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나는 계속 질문을 했고 결국 그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나의 어머니는 이미 그와 합의를 보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는 제가 그 위험한 일을 맡았을 때부터 그를 보러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저를 받아달라고 애원하셨고 동시에 다른 여성 근로자, 특히 따돌림과 학대에 취약한 동포들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애원하셨죠. 그 대가로 어머니는 내가 받아야 할 보너스가 삭감된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는 당신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나는 내가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 내 머릿속은 엉망진창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 고통, 그리고 슬픔. 하숙집으로 달려가니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제가 어머니와 대면했을 때 어머니는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녀의 눈빛은 피곤하지만 확고했다. 할머니는 내 손을 잡았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무게는 가득했다. 얘야, 나는 내가 매우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미리 너에게 말하지 않아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녀들은 너무 어리고 너무 연약하다. 그들이 상처받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지켜볼 순 없어. 나는 말문이 막혔다. 마음속으로는 형언할 수 없는 비애가 솟구쳤다. 저는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속고, 이용당하고, 이런 쓰라린 실망을 안고 있는 제가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그날 밤, 나는 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 어머니가 아버지 재단에 햄을 피우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내가 된 후 어머니가 된 그녀의 일생은 모두 조용한 희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 가난하고 불공평한 속에서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서로를 다지고 있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잘 느꼈다. 그날부터 저는 그냥 참고 살 수는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제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도 더 강해져야 합니다. 다른 여느 날과 같은 날에 나는 추가 비용을 벌기 위해 시장에 가서 짐 싣고 청소하는 일을 했다. 그것은 힘든 일이지만 나는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에 익숙하다. 시장은 항상 지나가는 행인들로 붐비고 물건을 나르는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와 화물트럭 소리로 가득하다. 그러나 그날 붐비는 사람들 사이에서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을 때 멀리서 한 노인이 어지러워 보이는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불과 몇 초 후 노인은 갑자기 시장 한가운데에 쓰러졌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서둘러 이를 내팽개치고 도우러 달려갔다. 나는 그 노인을 일으켜 다쳤는지 확인했다. 다행히 그는 현기증이 났을 뿐 심각한 부상은 없었다. 나는 내 물 한 병을 노인에게 건네주며 그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다. 노인이 진정되었을 때 그는 내 손을 잡았고 온화한 눈빛이 감격의 빛을 발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라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냥 웃으며 해야 할 일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나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내 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내가 떠날 시간이 있기 전에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돌아서서 보니 젊은 목수정우가 상인들의 폐품을 수리하기 위해 시장에 자주 나타났다. 그는 노인을 바라볼 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달려갔다. 저는 정우와 몇 번의 사교적인 인사말 외에는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지만 저는 그가 항상 남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친절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우는 할아버지를 부축하고 나에게로 돌렸다. 할아버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나는 이 노인이 그의 양아버지라는 것을 알았다. 노인은 착하게 웃으며 정우의 어깨를 툭툭 치더니 나에게로 돌렸다. 저는 좋은 여자입니다. 손자가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칭찬에 조금 당황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솟았다. 힘든 노동의 세월 동안 나는 다른 사람들의 냉담함과 무관심에 익숙해졌다. 할아버지의 감격과 정우의 진심 어린 말이 새바람처럼 불어와 가혹한 이 삶에서 친절의 가치를 새삼 느끼게 했다. 그때 이후로 정우한테 좀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는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방법도 있다. 비록 그의 삶이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는 어깨에 무거운 짐이 그를 쓰러뜨릴 수 없는 것처럼 항상 낙관적이었다. 점차적으로 정우와 저는 예상치 못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들을 밝히기에 충분하지만 작은 유대감이죠. 우연히 정우의 양아버지를 도운 후 그와 나의 관계는 점점 돈독해졌다. 처음에 그는 단지 감사의 표시로 나를 찾아왔다. 그는 종종 시장에 들러 빵이나 과일 같은 작은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이 할아버지의 약간의 선물이라고 말한다. 안 받아주길 거부했지만 정우의 인내와 진심이 나로 하여금 영원히 거절할 수 없게 했다.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투가 있다. 그는 종종 목수일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와 집을 수리하기 위해 시골 마을을 돌아다녔던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당신은 내가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낙관론을 유지하면서도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에 익숙해진 것처럼요. 그의 존재는 나의 암울한 삶의 빛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친밀감은 나로 하여금 더 작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게 했다. 한 번은 우리가 시장 옆의 물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우연히 그의 지갑 속에 있는 작은 사진을 보았다. 그것은 밝은 미소와 활기찬 눈동자, 젊은 여자의 모습이었다. 정우는 내 눈빛을 알아채자 재빨리 지갑을 닫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나는 묻지 않았지만 호기심이 내 마음을 끊임없이 갉아먹었다. 제 마음 중 일부는 불쾌합니다. 저도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요. 결국 참을 수 없어 다음 만남에서 나는 입을 삐죽거리며 물었다. 사진 속의 소녀? 누구예요? 정우는 얼핏 기가 막히더니 고개를 숙이자 표정이 한결 차분해졌다. 잠시 후 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녀는 내가 깊이 사랑했던 수연이다. 우리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만 그녀는 몇 년 전에 심각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갖고 있는 그녀를 기억하는 방법으로. 그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고 조용히 앉아 두 사람 모두에게 조용한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마음이 아팠던 게 정우가 저한테 미소를 지으면서도 사소한 이야기를 나눠도 수연의 모습이 가슴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나는 당신의 삶에 들어온 낯선 사람일 뿐이고 그녀는 떠났지만 여전히 대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나는 정우가 나에게 은혜를 갚고 싶을 뿐 그 이상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안심시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그 이상을 기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이 느낌이 두렵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이 여전히 과거에 속한 관계에 들어갈 용기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정우와 잠시 거리를 두기로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나를 만나려고 노력했고 여전히 내가 감히 부인할 수 없는 따뜻함과 성실함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과 그가 가져다준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열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발기갈기 찢겼다. 한동안 거리를 두려고 애쓰다 보니 회피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정우는 내가 무시할 수 없는 진심을 가지고 인내심을 갖고 찾아왔다. 마음에 의심이 남았지만 나는 그의 삶에 대해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조금 더 열기로 결정했다. 어느 늦은 오후 시장 모퉁이의 옅은 햇빛 속에서 정우는 나를 단골 물집으로 초대했다. 그는 평소와 다르게 보인다. 생각에 잠겨있고 무거워 보인다. 몇 가지 헌단한 이야기 후에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떨었다. 혜선 씨,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야기. 수연이. 나는 몸을 웅크리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 이름은 당신이 전에 결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항상 내가 만질 수 없는 당신의 일부였다. 그녀는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가 빚진 사람이다. 염원이 라고 그는 말을 계속했고 시선을 멀리 돌렸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서로 사랑했습니다. 수연은 열정적이고 항상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내가 그녀를 참여시키지 말았어야 했던 일들을 포함하여 항상 나와 함께 모든 것을 하기를 원했다. 정우는 걸음을 멈추고 두 손으로 테이블 위에 물컵을 조였다. 나는 그가 억누르려고 하는 고통을 느꼈다. 그날 우리는 항상 가고 싶었던 곳인 산으로 캠핑하러 갔다. 가는 길이 험한데 수연이 같이 가자고 우긴다. 제가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고 도로가 미끄럽고 차가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가벼운 상처만 입었는데 그녀가 어쩔 수 없다. 그는 멈췄고 목소리가 울리고 눈이 충혈되었다. 나는 수천 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내가 그녀를 함께 보내지 않고 더 단호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혜선 씨,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나는 그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녀를 잃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내가 부주의해서. 정우의 말은 나를 뭉클하게 한다. 나는 항상 침착하고 낙관적인 외모를 가진 그를 바라보았지만 내면의 깊은 곳에는 진정할 수 없는 고통이 쌓였다. 나는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는 계속 말했고 눈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단지 우리가 더 멀리 갈 수 있다면 그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나의 진정한 모습을 알 자격이 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남자. 나는 혼란스러운 감정의 흐름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한참 동안 침묵했다. 나는 당신이 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얼마나 용감했는지 이해하며 또한 그 고통이 분리할 수 없는 당신의 일부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정우,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는 몇 년 동안 그것을 가져왔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살아왔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 그 정도면 자책하는 형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에 충분해. 그는 나를 쳐다보았고 눈은 눈물을 글썽였지만 감사의 빛을 보였다. 우리 사이에서는 그 순간이 과거의 아픔을 뛰어넘는 더 깊은 연결고리와 같다. 그 순간부터 이 관계는 더 이상 단순히 은혜나 감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두 사람은 파탄 속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함께 치유하고 나아가는 사람이다. 정우의 속마음을 들은 후 수년 동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끝없는 그림자처럼 그의 아픔을 느꼈다. 비록 내가 그를 동감하지만 나는 그가 영원히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목소리를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정우 씨, 저를 믿고 이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상상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이 너무 오랫동안 당신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나와 함께 있고 싶다면 과거를 직시하고 뒤에 남겨두세요. 그는 잠자코 있었고 내 말의 뜻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그 집착 속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정우. 수연은 떠났고 저는 수연이도 당신이 이 고통 속에 자신을 가두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녀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해. 나는 멈춰서 손을 꼭 잡고 결심을 굳게 지켰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나는 우리가 더 이상 갈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정우는 감정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침묵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목소리가 쉬었다. 혜선아, 내가 완전히 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력할 것을 약속할게. 나는 이 기회를 잃고 싶지 않다. 그녀를 잃고 싶다. 내가 감히 과거를 직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말은 내 마음을 진정시켰다. 나는 상처에 직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의 결심은 나에게 희망을 주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고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에 못지않게 진지했다. 아무도 과거를 잊도록 강요하지 않아요, 정우. 하지만 당신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는 우리가 함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치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로 변할 수 있다고 느낀 것처럼 눈을 반짝였다. 그날부터 저와 정우는 우리의 관계를 뿐만 아니라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앞길이 쉽지 않더라도 나는 성실함과 노력이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의 결혼식은 내가 사는 곳 근처의 작은 절에서 평화로운 오후에 거행되었다. 우리 엄마, 정우의 양아버지, 그리고 그의 절친한 친구 몇 명만 참석했다. 호화로운 웨딩플라워나 화려한 웨딩드레스는 없었지만 정우의 부드러운 눈빛과 맹세는 모든 것이 온전하게 느껴졌다. 그날은 결국 우리 둘 다 고통과 상실을 겪은 후 새로운 기질을 발견했다고 제가 믿었던 날입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우리는 정우가 평안을 찾아 자주 가는 산장의 작은 집에서 신혼여행을 보낸다. 초창기에는 모든 것이 훌륭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고 지편관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눴다. 저는 이것이 우리 둘 다 마땅히 받아야 할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평온함은 깨졌습니다. 화요일 아침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을 때 다만 노크 소리가 났다. 정우가 문을 열자 곳 밖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다. 문 앞에 서 있는 중년 여성과 젊은이를 보면 가슴이 메어지는 듯했고 그들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다. 저는 수연의 누나입니다. 라고 선언한 여성은 차가운 눈빛으로 정우를 응시했다. 저는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 여동생의 인생을 망친 후에도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왔어요. 그녀의 마른 칼로 공기를 찔러 주변의 모든 것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정우는 얼굴이 청백한 채 거기 서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여자는 계속 화를 내며 말했다. 제 동생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 당신이 내 여동생을 죽게 만든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을게요. 나는 나서서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왜 여기 오셨어요? 할머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여자는 나에게로 시선을 돌렸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당신은요? 이 남자에 대해 뭘 안다고 생각하세요? 그가 내 동생을 어떻게 죽였는지 알아? 아니면 그는 항상 자신을 변호하는 것처럼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 말들은 나를 현기증나게 했지만 나는 감정을 압도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떨리는 손을 느끼며 정우의 손을 잡았다. 난 다 알아 라고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실수를 했고 그 아픔을 안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 만회하고 나아갔다. 할머니가 그를 다시 쓰러뜨리러 왔다면 그녀는 틀렸을 것이다. 내 말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듯 여자가 엷게 웃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없다. 둘이 평화롭게 살도록 놔두지 않을 거야? 떠나기 전에 그녀는 협박을 남겼다. 두고 보세요. 이제 시작이야. 그들이 떠났을 때 저는 점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멍한 눈으로 의자에 앉았다.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정우씨, 혼자서는 이런 일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나는 상냥하지만 확고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극복하기로 약속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 우리는 과거가 현재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마치 오랫동안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마침내 풀린 것처럼 나를 바라보았다. 혜선씨, 그들의 말이 맞을까 봐 두려워요. 내가 너에게 어울리지 않을까 봐. 행복한 마음으로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눈빛을 내 눈 속에 유지했다. 행복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도 파괴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저는 믿음과 결단력으로 과거에서 왔든 현재에서 왔든 어떤 도전이든 직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연의 가족과 마주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내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희소식은 근심 가득한 나날들 사이에 작은 빛처럼 다가왔다. 36살에 저는 이 선물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곧 부모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나와 점우에게는 설레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두 번째 정기 임신 검사에서 의사는 제가 몇 가지 심각한 합병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혈압, 산전 위험, 그리고 제 전반적인 건강은 안전한 임신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낙태를 고려해 볼 것을 권합니다. 라고 의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임신을 계속하는 것은 당신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정우의 손만 꽉 잡았어요. 집에 오는 길에 그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나는 그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안다. 그는 도중에 멈춰 서서 나에게로 돌아섰고 목소리가 떨렸다. 혜선아,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넌 나의 전부야. 우리는 여전히 다시 시도할 수 있다. 나중에 건강이 좋아지면? 나는 그를 보았고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는 내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 결정이 있었다. 정우라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계속 강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는 나를 조용히 바라보았고 눈빛은 모순투성이었다. 나는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당신이 나의 결점을 막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 다음 몇 달은 제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도전이었습니다. 의사가 위험을 지속적으로 경고할 때 매번 임신검사는 하나의 스트레스이다. 나는 자주 피곤하고 어지럽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일을 쉬어야 한다. 하지만 나는 내 결정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다. 정우는 나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되었다. 그는 일을 그만두고 항상 나를 조금씩 돌봐주었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밤들에 그는 침대 옆에 앉아 내 손을 잡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며 안심시켰다. 당신도 겁먹은 거 알지만 당신은 내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8개월째에 접어들면서 나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르자 응급실에 입원했고 의사는 엄마와 아이를 모두 구하기 위해 급히 수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무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내 손을 잡아줄 때 걱정하는 눈빛이 느껴졌다. 난 내가 필요해, 혜선아. 그가 못맨 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당신은 내가 알던 그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수술실에서 수면에 취하기 전에 들었던 마지막 말이었다. 깨어났을 때 병원 천장에서 나오는 하얀 불빛이 눈을 찌푸리게 했다. 첫 느낌은 온몸이 쑤시는 통증이었는데 옆에 앉은 저무가 작은 생명체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우리 아기 혜선이다. 라고 그가 목청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저는 작은 전사입니다. 나랑 비슷해. 나는 미소를 지었고 비록 힘은 약했지만 내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랑과 희생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극복했다. 현우씨 태어나고 처음 며칠 동안은 그래도 회복 중이었어요. 허약한 몸과 수술 후의 고통은 저를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에는 작은 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저무씨의 모든 노력과 희생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현우의 이상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기는 자주 울며 잠을 깊이 자지 않고 거의 살이 찌지 않는다. 모유 수유를 할 때마다 아이의 얼굴이 창백하고 때로는 입술이 연한 녹색으로 변한다는 것을 깨닫고 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몸이 약해서 그런 것 같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불안감이 멈추지 않았다. 정우는 내 안의 근심을 알아차렸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항상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나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아이가 2달이 되었을 때 우리 둘 다 더 이상 진실을 회피할 수 없었다. 현우는 한 번에 끝없이 울며 숨쉬기가 힘든 듯 우리는 아이를 병원으로 급히 데려갔다. 여러 차례 검사를 받은 후 의사는 우리를 상담실로 불렀다. 그의 눈빛이 심각해서 내 마음을 축 처지게 했다. 두 사람의 아기는 선천성 심장질환의 징후가 있다. 고 의사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복잡한 상황이다. 우리는 심각성을 확인하기 위해 더 자세한 검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눈앞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임신을 이겨내기 위해 모았던 모든 힘이 그 순간 사라진 것 같다. 병원 요람에서 자고 있는 작은 현우를 보고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우리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예요. 라고 정우는 내 손을 꽉 쥐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결의에 차 있었지만 나는 그가 나를 더 이상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숨기려 했던 두려움인 그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볼 수 있었다. 그 다음 몇 주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우리는 자주 현우를 데리고 검사를 받고 의료 전문가들을 만난다. 아이들이 도관과 측정 장비를 견뎌야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 하지만 내가 나약할 수 없다는 걸 알아. 내가 쓰러지면 현우는 가장 큰 버팀목을 잃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은 자녀의 질병뿐만 아니라 재정적 부담에서도 온다. 의료와 잠재적인 수술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엄청난 비용이다. 정우는 더 열심히 일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 더 많이 받는다. 저는 당신을 돕고 싶지만 제 건강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를 돌보는데 할애해야 합니다. 매일 밤 현우 씨의 요람에 앉아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나는 아이를 지키기로 결정한 것이 옳은 일인지 나의 이기심 때문에 아이가 고통을 겪었는지 궁금하다. 하지만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볼 때마다 아무리 힘들어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현우는 나와 저무가 가졌던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나는 그 선물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시련은 계속 쌓였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결심으로 앞길이 험난하지만 우리 작은 가족이 모든 역경을 이겨낼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긴장의 나날들이 끝없는 악몽처럼 지나갔다. 정우는 지칠 때까지 일하고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현우와 함께 병원에서 보냅니다. 아이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의사가 수술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늦은 저녁 병원에서 돌아온 정우는 나를 응접실로 불렀다. 그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혜선, 그는 쉰 목소리로 시작했다. 많은 생각을 했고
현우가 계속 이렇게 고통받게 놔둘 수는 없었다. 아이의 수술을 위해 집과 전 재산을 팔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아연실색하여 말을 할 수 없었다. 집은 작지만 우리가 가진 전부이다. 힘든 시절이 지난 후 두 사람의 얼마나 많은 추억과 노력이 담겨 있는 곳이다. 그는 구매자를 찾았다. 그 돈은 현우를 수술하고 나중에 돌보는 비용을 담당하기에 충분하다. 고 그는 두 눈에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려워도 다시 시작하자. 나는 반대하고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의 눈에서 단호함과 사랑을 보았을 때 나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정우는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건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몇 주 후 우리는 교회에 있는 작은 자취방으로 이사했다. 모든 것이 좁고 단순하지만 나는 많은 생각을 할 시간이 없다. 온 정신이 현우와 앞으로 있을 수술에 쏠려 있다. 입원 날짜가 정해졌다. 우리는 의사가 현우라고 부르는 마음이 무거워 진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사들이 수술 계획을 계속 논의하는 대신 우리 둘 다 귀를 믿지 않게 하는 뉴스를 가져왔다.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우리는 방금 최종 검사 결과를 받았다. 고 말했다. 현우는 우리가 처음에 우려했던 것처럼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지 않다. 자녀가 보이는 증상은 몸이 약하고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지만 수술이 필요하다는 징후는 없습니다. 저랑 정우랑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소식은 마치 우리가 몇 달 동안 가지고 다니던 모든 걱정과 무게를 바람처럼 휩쓸었다. 정말 괜찮아? 라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잘 돌보기만 하면 정상적으로 건강해질 것이다. 앞서 진단받은 것이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유감입니다. 그 말들이 한 줄기 눈부신 빛과 같아서 나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정우에게 고개를 돌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고 어깨를 떨었다. 그는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의 마음의 안도감과 감동이 나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았다. 작은 자취방으로 돌아와 우리는 현우를 껴안았고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깨에 따뜻한 아기의 숨결을 느꼈다. 모든 재산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정우는 조용히 말했다. 모든 것을 판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다시 해야 한다면 나는 여전히 그렇게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아이의 목숨과 내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고 눈빛은 촉촉했지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건강한 현우가 가장 중요하다. 가족은 언제나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다음 날에도 힘든 일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우와 저는 항상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결단력이 모든 시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현우는 건강하고 활기차고 주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졌다. 처음 아장아장하던 시절 아이는 항상 내가 사온 색연필에 끌렸다. 붓을 들고 첫 선에 그릴 줄 알았을 때쯤이면 현우가 회화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작은 종이에 낙서한 그림부터 현우는 빠르게 발전해 감성과 생생한 그림을 만들었다. 아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저는 주변 사람들이 아이의 재능에 대해 칭찬하는 것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심지어 현우를 그림 대회에 출전시켜 재능을 키우기까지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어린이 전국 그림 그리기 대회에 관한 발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상은 영예뿐 아니라 명문미술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 기회도 주어진다. 망설임 없이 현우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들을 꺼내어 아이의 재능이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포장해 보낸다. 직접 지원서를 제출하는 날 현우를 데리고 대회 조직센터로 갔다. 공간은 넓고 붐비며 다른 부모들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붐빈다. 그러나 접수 창고에 도착했을 때 행사를 조율하고 있는 남자를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했다. 수년 전 당직 공장에서 위험한 일을 했을 때 나를 속였던 이 씨다. 그의 이름과 얼굴은 내 기억 속에 상처처럼 새겨져 있었다. 그의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가 나의 고통을 비웃을 때 내가 본 차가운 눈빛과 가식적인 미소. 애써 침착하게 현우의 손을 꼭 잡아 아이가 내 안의 혼란을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 당신의 조카에게 서류를 제출하세요.
라고 이 씨는 눈빛이 나를 스쳤지만 눈치채지 못하며 물었다. 나는 속으로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려고 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속을 마친 뒤 현우를 한 구석으로 끌어내자 가슴이 철렁했다. 묻힌 줄 알았던 과거가 이제 갑자기 나타나 내 아이의 꿈을 위협한다. 결과를 기다리는 내내 나는 걱정을 멈출 수가 없었다. 잔혹하고 기만적인 이 씨가 현우 씨에게 뭔가 부당한 짓을 할까 봐 두렵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것이 더 이상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내 아이의 꿈이고 나는 과거가 내 아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결과 발표 당일 현우와 저는 군중 속에 서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수상자 명단에 현우의 이름이 오르자 세상이 불타는 기분이었다. 현우가 무대 위로 뛰어올라 얼굴이 화사해졌고 나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 씨가 산을 수여하는 것을 보고 눈빛이 나를 만지작거리며 잠시 멈췄다. 그 순간 저는 그가 저를 알아보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상식 끝나고 이 씨는 저희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현우와 저에게 다가왔어요. 축하해, 꼬마야 라고 그가 말했지만 시선은 나에게로 쏠렸다. 우리 전에 만났죠, 그렇죠? 나는 똑바로 서서 그와 마주보고 있었다. 네, 그리고 저는 과거에 당신이 저에게 한 짓을 결코 잊지 않아요. 이 씨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시익 웃었다. 그녀는 계속 걸었고 나는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옛날 일은 다 잊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그를 쳐다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잊지는 않았지만 그가 내 아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놔두지 않을 거야. 현우는 당신 때문이 아니라 소년의 재능 때문에 여기 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의도가 있다면 나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이 씨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는 돌아서서 가버렸고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각오로 거기에 서 있었다. 현우의 손을 잡고 뿌듯한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현우 씨 잘했어요. 아무도 어떤 것도 내 꿈을 쫓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해라. 현우는 빙그레 웃었고 눈빛은 맑았다. 약속해요, 엄마. 엄마 아빠 자랑스럽게 많이 그릴게요. 시간이 흐르면서 현우는 나이가 들면서 의욕에 찬 눈을 가진 10대 소년이 되었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도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의 그림 재능은 점점 인정받고 있지만 아이도 우리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웃음이 많고 매일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소년에서 현우는 말수가 적고 자주 짜증을 내며 혼자 자주 외출합니다. 그것은 단지 사춘기의 단계일 뿐이야 라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인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아이가 낯선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친구들은 같이 놀던 아이들 같지 않다. 그들은 거만한 말투와 부주의한 눈빛을 가지고 있으며 일시적인 재미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옷에서 담배 연기 냄새를 풍기며 늦게 집에 돌아왔다. 내가 물었을 때 아이는 짜증나는 태도와 무뚝뚝한 말로만 대답했다. 자식을 인내하던 저문은 끝내 자제할 수 없었다. 현우 씨, 우리가 당신을 걱정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해요. 같이 놀고 있는 아이들은 좋은 친구가 아니야. 라고 그는 평소보다 더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듣는 대신 현우는 우리의 통제가 모욕이라는 듯 눈을 부릅뜨고 돌아봤다. 사람들은 항상 내가 아직 어린애라고 생각해. 나는 나만의 삶이 있으니 엄마와 아빠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비명을 지르고 집에서 뛰쳐나와 큰 소리로 문을 닫았다. 정우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걱정으로 가득 찼다. 현우가 우리와 말다툼을 한 것은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아이의 목소리에 담긴 분노와 절망감으로 가득 찬 눈빛이 어느 때보다 불안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현우 씨 방이 비어있는 걸 깨달았어요. 메시지도 없고 아이가 돌아올 것이라는 표시도 없다. 나는 담원에서 아이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가 의심하는 친구들도 아무런 정보를 주지 못했다. 정우는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나도 그가 똑같이 당황했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고 아이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매일, 매주 단서가 하나도 없다. 기다린 긴 밤 동안 나는 끊임없이 자책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제가 너무 엄격한가요? 아니면 아이가 직면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나요? 우리는 아이를 찾을 것입니다. 라고 저문은 나지막하면서도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는 가난 아이예요.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나처럼 우리가 아이를 영원히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느 날 단서를 찾으려는 희망으로 현우의 밤에 청소하던 중 침대 밑에 숨은 그림을 발견한다. 그것은 한 변두리에 서 있는 소년을 그린 어두운 그림이고 발밑에는 깊은 어둠이 감돌고 있다. 옆에서 소년은 얼굴이 뚜렷하지 않은 남자와 손을 잡고 있다. 등줄기를 타고 한파가 몰아치는 것을 느꼈다. 그림은 내가 전에 인지하지 못한 현우의 신호, 도움 요청과 같다. 아이는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들을 시간도 없이 다른 걱정들로 너무 바빴다. 그림을 들고 눈물이 핑 돌았다. 정우씨, 우리 뭔가 놓친 게 있어요. 라고 목이 메어 내가 말했다. 현우는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아이를 찾아야 해요. 허망한 며칠간의 수색 끝에 한밤중에 익명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다른 쪽 끝에서 거친 목소리가 울렸다. 아드님을 찾고 싶다면 교외에 있는 버려진 공장으로 가세요. 근데 조심해. 경찰에 신고하지 마.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아요. 나는 그 목소리를 알아채지 못했지만 절망감은 나로 하여금 어떤 단서도 빠뜨릴 수 없게 했다. 나는 급히 정우에게 알렸고 우리는 즉시 차를 안내받은 장소로 몰았다. 버려진 공장은 춥고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다. 부서진 창문으로 바람이 휙휙 소리를 내며 우리 손에 들려있는 손전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번쩍거렸다. 한참을 탐색한 후 우리는 가장 깊은 모퉁이에 있는 방에서 우스갯소리와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현우를 보면 눈이 안 믿겨져요. 저는 피곤하고 공허한 눈빛으로 한 무리의 청소년들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주변에는 빈 술병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일행 중 일부는 낯선 물건 가방에서 돈을 세고 있었다. 현우. 나는 큰 소리로 부르며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는 놀라서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순간 내 눈은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빛났다. 엄마, 여기서 뭐해? 현우는 말을 더듬었지만 내가 덧붙이기 전에 그룹의 리더인 나이든 남자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아, 이분이 우리의 재능 있는 소년의 어머니이시겠군요. 라고 그가 말했고 그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여기 왜 왔어요? 아들을 데려다 주라고요. 얘가 나한테 빚이 너무 많아. 그렇게 쉽지가 않아. 나는 분노로 가득 찬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은 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강요했나요? 한순간도 더 이상 소년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다. 스스로 여기에 와서 자신이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걸 되찾고 싶으면 나한테 빚진 돈을 다 갚아. 현우를 보고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이는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압박감과 상처는 아이를 이런 사람들의 품으로 밀어넣습니다. 현우야, 너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라고 내가 나서서 내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집에 갈 거야?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러나 그 남자는 나를 멈추게 했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아이를 데려가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정우가 올라서자 눈빛이 단호했다. 우리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돈을 원하신다면 숫자를 알려주세요. 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틀렸을 것이다. 우리의 결심을 보고 그 남자는 엷은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요. 기회를 드릴게요. 이 돈을 3일 안에 충분히 가져오지 않으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나를 위해 일해야 할 것이다. 그는 나와 정우를 놀라게 할 만큼 엄청난 숫자를 제시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우리의 희생과 각오를 보고 현우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목맨 소리로 말했죠. 나는 아이를 안고 속삭였다. 너는 내 아들 현우야. 엄마는 날 절대 포기하지 않아. 무슨 일이 있어도.
리더를 대할 때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다. 내 앞에는 정우의 전 애인 수연의 사촌인 한씨가 서 있다. 수년 전 한씨는 친한 오빠처럼 그녀를 배려하고 지켜주는 수연의 곁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낸 청년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으로 그곳에 서 있다. 다시 만나다니 정말 뜻밖이네요. 라고 한씨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있는 모습이 더욱 흥미로웠다. 그리고 내 여동생의 인생을 망친 남자.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고 다리는 구부러질 것 같았다. 한씨의 등장은 충격뿐 아니라 엄연한 위협이다. 내 뒤에 서 있는 현우는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한 눈빛이지만 상황이 간단치 않다는 건 나도 알아. 과거에 대해 얘기하러 온 게 아닙니다. 라고 저는 냉정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아들을 집으로 데려가고 싶어요. 할아버지와 우리 가족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씨는 웃음을 터뜨리며 신랄한 목소리로 상관없지? 순진하게 굴지 마세요. 그녀의 가족은 너희들이 갚을 수 있는 것보다 나에게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정우는 내 여동생의 인생을 망쳤고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돌려받을 기회가 생겼다. 바로 그때 정우가 나타났다. 그가 들어왔고 눈은 날카롭지만 단호했다. 화풀이를 하고 싶으면 나에게 퍼부어라. 내 아들을 건드리지 말아요. 라고 정우는 낮지만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씨는 고민하는 듯 눈살을 찌푸렸다. 당신은 정말 비열한 놈이에요, 정우. 몇 마디만 하면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원합니다. 돈, 집, 모든 것. 그건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작은 대가일 뿐입니다. 정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남은 재산은 모두 맡기겠지만 현우를 놓아주기만 하면 된다. 얘는 잘못이 없다. 나는 그를 보고 놀랐고 마음에는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이제 그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합니다. 한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큰 소리로 웃었다. 좋아요. 제가 다 받을게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 고을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면 나는 수연의 죽음에 대한 모든 사실을 공개할 것이다. 그때도 우리 가족이 잘 지낼 수 있을지? 방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한씨의 마른 칼로 허공을 가르듯 정우의 눈빛에서 아픔을 느끼게 한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정우가 낮고 확고부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이의 죽음은 제가 평생 간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증오심이 당신을 증오하는 것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지 마세요. 한씨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냉정한 모습을 되찾았다. 나는 당신의 변명에 관심이 없어요, 정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공장을 떠난 후 우리는 유일한 선택이 한씨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정우를 보니 수천가지 중책을 더 짊어진 것 같았다. 현우는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다. 엄마, 아빠, 미안해. 라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아이를 안고 눈물이 핑 돌았다. 저는 잘못이 없어요. 현우씨, 가족이 함께하는 한 우린 이겨낼 거야. 정우는 우리를 쳐다보며 확고한 눈빛을 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여기를 떠날 것이다. 하지만 한씨는 우리 가족을 영원히 다치게 할 수는 없다. 이걸 마무리 지어야겠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속으로는 가족의 힘과 사랑을 믿는다. 우리는 한때 더 큰 도전들을 이겨냈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성숙한 현우는 그림에 대한 열정과 큰 야망을 가지고 있다. 여러 해 동안 공부하고 일한 후 아이는 미술계에서 명성을 쌓았고 나와 정우에게 가장 큰 자부심이 되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식사 중에 현우는 갑자기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어요. 나와 정우는 서로를 쳐다보았고 처음에는 놀라움, 나중에는 현우가 얘의 이름이 지영이야. 너보다 10살 위야. 가족들이 놀라실 거라는 걸 알지만 저는 그녀를 사랑하고 평생을 그녀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 진술은 나에게 충격이었다.
지영이가 현우의 소개로 몇 번 만난 착하고 멋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이 차이는 이 관계를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든다. 현우야, 넌 이런 결정을 내리기엔 너무 어려 라고 나는 침착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게다가 그녀는 아들보다 10년 더 나이가 많다. 미래에 대해 생각해봤니? 나이 차이가 가져올 문제점은? 현우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저는 나이에 신경 쓰지 않아요, 엄마. 지영이도 사랑하고 지연이도 사랑해요. 우린 곰곰이 생각해봤어. 사랑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나는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고 감정이 북받쳤다. 저는 결혼 생활이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나와 맞지 않아. 현우와 나의 다툼은 더욱 격렬해졌다. 아이들은 양보하지 않았고 나는 통제불능의 느낌이 들었다. 한순간의 분노에서 나는 수년 동안 숨겨왔던 것을 입 밖으로 꺼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 엄마는 널 위해 목숨을 바쳤어. 넌 심지어 정우의 친자식도 아니야. 담은 죽음으로 침묵에 빠졌다. 현우는 당황과 고통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몸을 가누고 서 있었다. 엄마, 뭐라고 했어? 아이가 물었고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내가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비밀을 말했음을 깨달았다. 한 발 물러서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현우, 엄마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 나는 더듬거리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우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걸어 올라갔지만 당혹스러운 표정도 감추지 못했다. 현우, 엄마가 한 말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항상 나를 친자식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바꾸지 않는다. 현우는 물러서서 마치 아이의 온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을 했다. 그러면 누가 내 친아버지야? 왜 다들 숨기는 거야?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했고 목맨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가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 제 친아버지. 엄마가 임신한 걸 알자마자 바로 떠났어요. 정우는 엄마와 함께 있고 나를 사랑하고 친자식으로 받아준 사람이다. 아버지는 내가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하지만 현우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엄마는 수년간 나를 숨겼다. 나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니 아무것도 모른다. 어떻게 더 이상 사람들을 믿을 수 있어요? 말하고 나서 아이는 고통과 죄책감에 저와 정우를 남겨둔 채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공허함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현우는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감정을 압도하고 지키려던 모든 것을 우연히 깨뜨린 것에 대해 끊임없이 자책한다. 정우는 마음이 아파도 침착하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어야 한다. 현우는 우리가 너에게 주는 사랑이 진실임을 알게 될 거야. 진실에 상관없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이를 영원히 잃을까 봐 두려워요. 현우가 떠난 후 우리의 작은 집은 침울한 분위기에 빠졌다. 하루하루가 지나감에 따라 저는 제 자신을 탓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무엇보다 놀란 것은 정우의 태도였다. 그는 비난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수 없는 버팀목처럼 조용히 내 옆에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눈물을 참지 못하자 정우는 가볍게 내 손을 잡았다. 혜선. 그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책할 필요 없어. 현우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지 오래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고 놀랐다. 알아? 언제부터? 처음부터라고 그는 한숨을 쉬며 눈빛이 멀었다. 당신이 나에게 올 때 고통과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에 그리고 현우 사랑의 핏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화 안 났어. 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많은 희생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는 결코 내가 심판받는 느낌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혜선아,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어. 피는 중요하지 않다. 사랑과 희생이 가족을 만든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를 꼭 껴안을 수밖에 없었고
마음은 감사와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몇 달 뒤 현우의 복귀에 대한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하자 어느 날 오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었을 때 현우와 아이 옆에는 결혼하고 싶은 여자 지영이 보였다. 현우가 들어오자 눈빛은 여전히 어색하지만 투지는 다득했다. 엄마, 아빠, 떠나서 미안해요. 저는 많은 생각을 했고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지영이를 소개하고 싶어요. 나는 놀라서 지영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름답고 상냥해 보였지만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나는 묘한 익숙함을 느꼈다. 그러다 악몽을 꾸듯 옛 방지 공장에서 나를 속였던 지영이 바로 이 씨의 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방은 조용하게 가라앉았다. 지영이는 내가 그녀를 알아본 것을 이해하는 것 같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목소리가 작지만 감정적으로 가득 차 있다. 놀라실 거란 걸 알아요? 저는 이 씨의 딸 지영입니다. 과거에 갈등이 있던 사람. 정우와 현우는 둘 다 놀랐지만 저는 침착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현우랑 왜 같이 있고 싶어요? 나는 물었고 목소리는 의심을 감추지 못했다. 눈을 부릅뜨고 있는 지영이 눈을 부릅떴다. 처음에는 복수를 하려고 현우에게 접근했다. 저는 아버지가 당신의 가족에 대해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마음속으로 항상 그에게 점의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희생한 모든 것을 알고 현우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보았을 때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나서 이 가족을 더 이상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현우 씨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현우는 깜짝 놀라 지영을 돌아보았다. 무슨 소리야, 너는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린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지영은 씁쓸한 미소만 지었다. 현우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고 당신의 가족도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과거가 누구에게도 더 많은 고통을 주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나는 지영이를 보고 그녀의 말에 진심이 느껴졌다. 비록 그녀가 복수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의 변화는 나를 감복시켰다. 지영이라고 제가 말했죠. 부드러운 목소리로요.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현우가 손자를 사랑하고 손자가 손자를 사랑한다면 그 무엇도 두 사람의 행복을 막을 수 없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는 다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지영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현우는 감사와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우가 올라와서 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저는 다 컸어요. 현우 씨, 지영이를 선택했으면 부모님이 응원해 주셨을 텐데. 온 가족이 포옹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같다. 앞길이 험난하지만 사랑과 포용력으로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65세의 나이에 가족의 폄하 속에서 삶이 조용히 지나간 것처럼 보였을 때 나쁜 소식을 들었다. 의사는 제가 말기 암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짧은 학원은 탈과 같았지만 내가 두려워해서가 아니었다. 그 모든 일을 겪은 후에 나는 고통에 대처하는 법을 배웠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어떻게 접하게 될까 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병세를 발표하자 정우는 잠자코만 있었다. 그는 거기에 앉아 내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깊은 고통으로 이글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가족의 중요한 일원이 된 현우와 지영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몸이 통증에 견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 라고 내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함께 많은 시련을 극복했다. 이번엔 온 가족이 써줬으면 하는 마지막 장일 뿐이다. 어느 가을 오후 창가에 앉아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 편지 한 톰이 날아왔다. 보낸 사람은 나와 정우를 놀라게 한 이름 수연이다. 나는 그를 보았고 수십 년 동안 그가 보여주지 않은 감정으로 가득 찬 그의 눈빛을 보았다. 정우는 손을 가볍게 떨며 편지를 열었다. 내용물은 부드럽고 진실한 글입니다. 정우 씨.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 말을 적기에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살아있지만 인생은 나를 다른 길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나는 자신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떠나야 했다.
당신을 오래전부터 용서했다고 말하고 싶다. 일어난 일은 당신 잘못이 아니며 당신이 행복한 삶을 살았기를 바랍니다. 너와 혜선이가 함께 지은 것, 내가 멀리서 들은 것은 내 인생의 증오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한다. 당신의 가족을 축복하고 혜선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녀는 내가 결코 할 수 없었던 것을 해냈다. 당신을 완전히 사랑할 것이다. 정우가 편지를 끝까지 읽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나에게 편지를 건네주었고 내가 읽었을 때 내 마음은 안도감을 느꼈다. 모든 고통과 오해로 과거는 마침내 풀렸다. 몇 달 동안 떨어져 지낸 후 어느 날 오후 현우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아이는 제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잔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현우 씨, 엄마는 저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인생은 긴 여정이고 실수는 그 일부일 뿐이다. 중요한 건 내가 돌아왔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함께 있어. 정우는 현우의 어깨에 손을 얹고 눈빛은 포용력이 가득하다. 가족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항상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는 곳입니다. 그것만 기억하면